다시 시작. 뭐 다행히 금방 이거 딱 불안하다 사망 플래그 떴다 싶을 때 보면은 딱 녹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기압 경도력, 전향력, 구심력, 마찰력 네 가지 힘을 배웠는데 더 빠르게 하면은 네, 기압 경도력은 수평이랑 연직으로 나뉘지만 연직은 중력이 해결해 준다. 수평 기압 경도력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작용한다? 전향력. 혹시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두 번째 하는 것처럼 잘하네요. 오른쪽으로 꺾이고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꺾이는데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경우보다 이루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오늘 배울 거예요. 그 차이가 구심력이라는 걸 통해서 발현이 된다라고 G2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요. 만져 막 남자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둘이. 그리고 마찰력, 이제 해수보다 좀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기에서는 우리가 마찰력도 좀 고려되는 상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좀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찰력을 그러면 어디까지 고려를 한다? 상공 올라가다 보면 봐봐. 지표에서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주엔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는 마찰력이 사라지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표의 마찰을 고려하기 위한 약속이 된 높이가 있어요. 그게 약 1km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딱 여기에 끝입니다. 1km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부는 바람을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라 할 텐데 여기서는 마찰력을 고려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상층에서 부는 바람 두 개를 공부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km보다 밑에 하층에서는 뭐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찰력이라는 힘도 고려를 해야 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끝입니다. 자, 상층에서 부는 바람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지균풍이라는 건데 이 이름이 낯설어서 일단은 여러분이 편하게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등압선이 직선인 경우랑 등압선이 휘어있는 경우랑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하층도 똑같아요. 하층에서도 등압선이 직선일 때랑 등압선이 휘어있을 때랑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상층, 마찰력이 없는 1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쉬우니까. 이 지균풍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등압선이 나란한 케이스를 나란할 때 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은 뭐랑 유사하다고 느낄 거냐면 지형류라는 거랑 유사합니다. 해수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자, 800 어디가 고기압이죠? 804가 고기압이죠. 그러면은 힘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804에서 800 쪽으로 힘. 그거를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요.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794, 790, 786, 78이니까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여기 뭐 저쪽으로 북쪽이라 한다면 힘을 받으면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북반구라 가정을 하면은 어디로 애가 꺾일까요? 오른쪽 꺾여요. 내가 힘을 받아서 절로 가고 싶은데 꺾여. 절로 가고 싶은데 꺾여. 절로 가고 싶은데 꺾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해수 파트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알게 될 텐데 해수에서도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나란하게 흐르는 해류인 지형류가 있거든요. 걔처럼 바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기압 경도력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 등압선과 나란한 바람을 불게 만든다.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그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전향력이 왼쪽으로 꺾으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저쪽으로 가겠죠. 한마디로 그림만 보고서 여러분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균풍 결과만 놓고 보면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북반구에선 전향력이 어디로 작용한다 했죠? 수직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전향력이 화살표에 수직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왼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가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진행 방향에 왼쪽 90도의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식을 잠깐 가져오면요. G2 하실 분들은 외워야 되고 뭐 여러분이 진로로만 할 거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게 기압 경도력 색깔 맞춰놨어요. 기압 경도력 그리고 요게 전향력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흐르는 해류가 아니지. 바람이 지균풍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압 경도력 파란색과 전향력 초록색을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가 궁금하면은 네 가지의 힘 중에 뭘 보라고 했었냐면 전향력을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향력의 식에 뭐가 들어있죠? 이 V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바람이나 이 해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풍속이나 유속이 궁금하면
거기가 그 친구가 받고 있는 전향력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항에 V가 있어서 얘를 뽑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풍향까지 설명드렸고 풍속이 궁금하다면 이 방정식에서 V만 남기고 정리하면 돼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V만 남기고 파란색은 그대로 끌고 오고 이 오메가 사인 파이를 그냥 분모로 내려주면 되죠. 풍속식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풍속이 언제 빠를까요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팅에서 풍속이 빨라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빨라질까? 당연히 이 밀어 제끼는 힘이 커지면 빨라지겠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줄여. 우리 지원에서 배웠던 거죠. 등합선 간격이 촘촘하면 풍속이 빠르다. 간격을 줄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간격이라면 숫자 차이를 키우거나 하면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전향력은 사실 따라오는 친구거든요. 수식을 봐야 되는 건데 위도. 그렇지. 사실 이 그림만 보면 위도가 갑자기 왜 나와라고 할 텐데 수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밀도는 뭐 그냥 하나의 유체니까 고정돼 있고 델타 P가 아까 말한 그 숫자 차이거든요. 숫자 차이를 키우면은 당연히 풍속이 빨라질 거고 숫자 차이가 똑같다면 등합선 간격을 작게 하면 분모가 주니까 풍속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식으로 보면은 인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녀석.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위도가 어떠면? 작을수록 풍속이 빨라집니다. 얘는 사실은 수식을 보지 않고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을 들고 이 친구를 들고 그대로 적도로 내려가면 지금풍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똑같은 그림을 들고 고위도로 올라가면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얘는 사실 상황만 보고선 이해가 안 되는데 수식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분모에 사인 파이가 들어가 있어서 기압경 노력이 같을 때는 저위도일수록 지금풍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지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는 휘어보겠습니다. 경도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등합선이 원형 혹은 곡선인 경우에 생기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기압경도력뿐만 아니라 기압경도력과 전향력뿐만 아니라 구심력까지 등장을 해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G2에서의 구심력은 그냥 얘네 둘이 차이가 생겼을 때 구심력으로서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봐봐, 한번 해볼게요. 북방구에서는 이거 북방구 그림인데 둘 다 중심부 저기압이면 무슨 방향의 바람이 불죠? 일단 저기압 북방구니까 무슨 손 들어야 돼? 오른손 들고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그럼 무슨 바람 불어요?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이 만들어지겠죠. 고기압일 때는요 오른손 들고 북방구니까 아래로 찍어 누르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에 바람이 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남방구에서는 중심부 저기압이 무슨 손 들고? 왼손 들고 저기압이니까 위로 했을 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될 거고요. 남방구에서는 왼손 들고 고기압이면 어떻게? 아래로 내렸을 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풍속이 궁금하면은 전향력이라는 인자가 V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선 구심력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구심력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차이가 있을 때 그게 구심력으로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속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봐봐요. 하나씩 해봅시다. 중심부가 저기압이에요. 608, 604, 600 점점 줄어드니까 저기압인 거 인정하시죠? 여기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입자는 어디로 힘을 받을까? 당연히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죠? 기압이 저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럼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북방구니까 얘가 어디로 꺾이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꺾여. 움직이기 시작해. 꺾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압 중심일 때 북방구에서 반시계 방향에 회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만 봤을 때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짜자. 힘의 평형을 보면 중심으로 기압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는데 뭐가 더 길어요 지금? 기압경도력이 더 길죠. 전향력이랑 차이가 생겼죠. 그 차이인 좀 작은 화살표가 구심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구심력이 아래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쓰면은 이 구심력 짧은 화살표는 큰 화살표 기압경도력이랑 짧은 화살표 전향력의 차이로써 나온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풍속이기 때문에 전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향력을 넘겨주고 구심력을 넘겨주면 전향력은 기압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겁니다. 됐죠?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중심부가 이번에 고기압일 때 해보겠습니다. 중심부가 고기압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08, 604, 600 점점 바깥으로 가면 줄어드니까 여기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힘을 어디로 받을까요? 바깥쪽으로 받겠죠. 바깥으로 가면서 기압이 줄어드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북방구니까 어디로 꺾이죠? 오른쪽 꺾여.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북방구에서 오른손 들고 고기압으로 찍어 누르면 시계 방향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힘의 평형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이번에는 기압 경도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기압 경도력, 그리고 진행 방향의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긴 화살표가 전향력. 그럼 이번에 누가 더 클까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커요. 그럼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뺀 게 구심력으로서 작용을 해서 어쨌든 안으로 당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풍속이기 때문에 풍속을 보려면 무슨 항을 봐야 된다고요? 전향력 항에 V가 들어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구심력 더하기 기압 경도력 혹은 기압 경도력 더하기 구심력이 전향력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막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의 결과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 경도풍의 풍속은 저기압일 때는요, 전향력을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빼줘야 나오거든요. 고기압일 때는 전향력을 기압 경도력에 구심력을 더해줘야 나와요. 하나는 저기압일 땐 빼줘야 되고 고기압일 땐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세팅이 똑같으면은 어디가 더 풍속이 빠른 거죠?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 사실은 속도가 빨라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지원에서 배웠을 때 풍속 빨라서 우리한테 피해주는 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럴 때 저기압, 태풍 이런 게 우리한테 항상 얻어맞으면서 저기압의 풍속이 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짓을 해보면 쭉 따라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기압이 중심일 때는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의 구심력을 덜어내야 되고요. 고기압일 때는 오히려 기압 경도력의 구심력을 더해줘야 돼서 얘가 뭔가를 더 더해줬기 때문에 얘가 더 풍속이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중심부가 고기압일수록 빠른데 왜 우리는 지원에서 저기압들이 막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풍속이 빠르냐? 이거는 되게 전공적인 얘기인데 고기압은 제가 물어볼게요. 고기압은 막 1100 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하는 거 보는 적이 있어요? 없지. 근데 저기압은 막 그 빡세게 발달하면 막 880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연에서 저기압은 발달하기가 고기압보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얘가 더 빠른데 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더 많이 떨어져서 이 친구는 훨씬 더 빡센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때는 당연히 저기압 중심이 더 빠르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통일시켜 놓으면은 사실은 고기압일 때가 제일 빠르다. 고기압일 때가 더 빠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층에서 부는 바람 끝났고 마찰력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이제 머리가 띵해지죠. 하층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보면 좋은데 등압선이 직선일 때랑 휘어 있을 때. 직선일 때는 아까 상층에서 뭐라고 불렀죠? 직윤풍. 휘어 있으면 경도풍. 둘 중에 고기압 저기압 중에 사실 모든 조건 똑같으면 누가 빠르다? 고기압이 빠르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층에서 볼 때는 나란한 모양이 하층이고요. 상층이에요. 그림이 좀 달라지죠. 상층, 하층. 어떻게 달라졌죠? 상층일 때는 얘랑 나란한데 하층일 때는 뭔가 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보세요. 펜 나오나? 어이! 돌려주세요. 여기 나오게. 감사합니다. 짭! 짭! 똑같이 해줄게요. 천사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떤 입자가 있어요. 이 입자는 힘을 어디로 받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거를 뭐라 그러죠? 너무 길게 했다. 이 힘을 뭐라 그러죠? 기압 경도력.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수평 기압 경도력인데 보통 그건 생략하니까 관용적으로. 이게 기압 경도력입니다. 기압 경도력. 상층에서 부는 직윤풍은 얘랑 뭐가 평형을 이뤘죠? 전향력이 평형을 이뤄서 이렇게 불었어요. 북반구에서는. 그죠? 근데 하층으로 내려오면은 마찰력이 점점 생겨요. 마찰력이 생기면은 마찰력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색깔을 통일시켜 드릴게요. 요게 지금 바람이에요.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내가 진행 방향의 뒤로 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층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렇게 뒤로 끄는 힘이 생기죠. 마찰력이. 그지? 이게 생기죠. 그러면 마찰력이 생겨서 바람을 잡아 끄니까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죠. 그러면 얘가 받는 전향력은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줄어요. 이 전향력 화살표가 줄어. 그러면은 바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왼쪽의 기압 경도력은 일정한데 오른쪽으로 하던 전향력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틀어질까?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기압이 작은 쪽으로 틀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 화살표가 줄어듦에 따라서 애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기압이 작은 쪽으로 틀어집니다. 기압이 작은 쪽으로 틀어지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될 때까지 휘어지냐면 기압 경도력은 여전히 일정하고 어떻게 될 때까지 휘냐면 대충 뭐 이렇게 휘었다 칩시다. 당연히 이거 먼저 그리자. 같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은 작용을 하고 뒤쪽으로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틀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마찰이 없을 때는 나란했으니까 등압선과 이루는 각이 딱히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찰력이 생기면서 뒤로 잡아 끄니까 어떤 각이 생기냐면 요 세타라는 경각이라고 부르는데 경각이라는 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마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세타 각을 우리가 읽어주면은 이게 커지면은 마찰력이 큰 지역이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더하기 마찰력의 합력. 네, 여기에 평형을 이루는 친구가 지상풍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야, 이게 다 무시하고 지원식 사고 과정 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이 지점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체크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맨날 어떻게 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은 다음에 걔를 어떻게 꺾으라 그랬어요? 북반구에선 오른쪽 꺾고 남반구에서 왼쪽을 꺾으라 했잖아요. 그게 이 모든 개념이 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북반구에서 오른쪽을 꺾는 이유는 기압 경도력대로 가지 않고 지표에서는 우리 항상 지원에서는 지표에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층대기를 딱히 안 다뤄요. 그래서 항상 마찰력이 작용하는 세팅을 지원해서 다루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에서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을 꺾어주면은 항상 등압선의 어떤 특정 각인 경각을 유지한 채 흐르는 바람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이게 지원에서 여러분이 풍향 찾을 때 하던 작업이죠. 지투를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 어제 공지 올라왔던데 이 TV 액정 약하니까 여기 위에 쓰지 말라고. 오늘 딱 쓰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잘 봐.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어떤 각 세타가 생겼다라는 건 마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원래 마찰이 없으면 완전 나란하게 세타가 0이잖아요. 이 세타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 세타가 같은 크기는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 또 어디가 세타일까?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다시 세타죠. 그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랑 얘랑 사이즈가 같은데 그럼 여기서 기압 경도력의 사이즈를 만약에 줬다면 전향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압 경도력의 코사인 세타 하면 전향력이 나오고 마찰력은 기압 경도력의 사인 세타 하면 마찰력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네, 뭐 되게 쉬운 삼각 함수니까 삼각비니까. 네, 풍향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꺾어주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찰력이 커지면 세타 경각이 커진다. 그리고 1km 이상의 상층 대기에서는 이 세타가 0으로 되기 때문에 직윤풍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주면은 아까 경도풍 배울 때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애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맴돌죠. 왜냐면 여기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등압선과 나란하게 분단 말이에요. 근데 지표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원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등압선에 비스듬하게 불어 나가거나 불어 들어오거나 하는 세팅이 생긴다. 그리고 제가 지원해서 여러분 언급한 적은 있는데 저기압이랑 고기압이 보통 이래서 세트로 발달해서 세트로 다니는 경향이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죠 뭐. 마지막 슬라이드. 가가 지상 일기도고 나가 상층 일기도인데 사실 좀 말이 불친절해요. 나는 상층 일기도라기보다 좀 더 엄밀한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해요. 가는 좀 익숙하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숫자들도 그렇고 이거 되나? 잠깐만. 이거 무슨 가는 무슨 일기도죠? 언제 일기도일까? 알 수 있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몰라?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근데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들의 분포를 보면은 뭐랑 좀 유사하죠? 뭐 1013 그 언저리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이상해. 숫자들이 막 어때요? 5000 막 이래.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긴 그럼 5820 헥토파스칼이가?
아이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풀네임이 뭐냐면 상층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일기도예요. 뭔 얘기냐면 GPU에서는 대충 1013 정도 되잖아요. 올라가면 기압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죠. 줄다 보면은 1900, 800, 700 하다 보면 500까지 줄겠죠. 그 500헥토파스칼인 지점의 높이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라서 이게 헥토파스칼이 아니고 항상 X축, Y축 단위 잘 보라고 했죠. 이게 미터입니다. 500헥토파스칼로 줄어들었을 때 그 등압면의 높이를 측정을 해놓은 거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ABC 세 지점이 있거든요. 제가 확대해드릴게요. 짠짠짠 확대했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등압선이랑 나란해요? 아니면 각을 이뤄요? 그쵸, 다 각을 이루죠. 왜 그럴까요? 마찰이 있으니까 어떤 경각, 세타를 이룬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아, 지상일기도는 확실히 등압선과 풍향이 비스듬하구나. 마찰이 고려됐구나. 근데 이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D, E, F 지점을 보면은 어때요? 얘도 경도풍, 직윤풍이죠. 얘네들은 다 지금 등압선과 나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각 세타가 0, 한마디로 마찰력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높이구나. 왜 그럴까요? 높이가 5820, 5700 다 1km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찰력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해도 전혀 타격이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빠이. 고마워요. 혹시 출연할 생각 있어요? 카메라맨. 예, 부끄러워. 알겠습니다.